지난주에 미국의 재정 협상이 타결이 마감 시한 직전에 이제 타결이 됐었죠. 하지만 내년 초가 더 고비가 될 것이다. 한시적으로 시간을 좀 벌어놓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내년 초에 더 고비가 될 것이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니고 일본이라든가 유럽, 중국 등의 주요국 경기가 좀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순탄치만은 않을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 한 달 이상 끌어왔던 미국의 양대 재정 협상이 타결된 이후 세계 경제 앞으로 어떤 흐름 보일지 진단해 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예산안 처리 또 연방부채 한도 확대 협상이 타결이 됐는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부정적인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반성을 하자라는 목소리도 많이 커졌습니다. 네. 대부분 증시 전문가들이 예. 양대 재정 협상 타결된 이후에 앞으로 증시에서는 펀더멘탈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네. 오늘 그런 펀더멘탈을 좀 긴급 점검해보는 이런 시간을 이렇게 PD께서 이제 마련해 주셨는데요. 사실 재정 협상 지금 이렇게 타결된 지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는 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모두가 패제다 하는 이런 인식이 강하고요. 그 다음에 역시 이제는 민주당, 공화당, 그다음에 오바마 대통령 그리고 심지어는 차기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힐러리 클린턴조차도 무엇보다도 국민이다. 의회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국민이다는 이런 입장에서 국민을 중요시하는 정책 결정 이런 것을 좀 우선해야 된다 하는 이런 입장 쪽으로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언론의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최근에 월스트리트저널이든가 이런 사설에 보면 국민을 위하는 이런 쪽의 모든 경정책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한번 이것저것 현안을 두고 싸우는 우리 의회라든가 정책당국자 입장에서는 국회라든가 정책당국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볼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와중에 국민을 가장 이렇게 저버렸던 것이 아마 공화당의 티파니 의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티파니 의원들은 지금 공화당 내부에서도 사실 이렇게 분열을 일으킬 만큼 굉장히 궁지에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단적으로 지금 미국의 양대 협상 타결 이후에 미국 내 분위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는 국민을 위해서 경기를 살리자. 민주당도 이렇게 공화당도 당리당략과 관계없이 경기를 살리자 해서 어제 한국경제TV의 외신란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강하게 이렇게 경기를 살리자는 프로보노 퍼블리코 정신 모두가 정당의 이해관계 없이 또 이렇게 차기 대통령의 어떤 정략적 목적 없이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국민 경제 상장을 위해서 모두가 나서야 된다 하는 이런 입장은 강하게 눈에 들어온 이런 상태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오늘 우리 국감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국민들한테 꼴불견스러운 얘기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아마 관련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은 이러한 미국 내 분위기 반성을 토대로 해서 긍정적으로 가는 이런 분위기를 한 번 정도는 예. 국감에 임하시는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관련돼 있는 사람들도 전부 한번 이것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정치권의 분위기도 전해주셨는데요. 정치권도 정치권이지만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말이죠. 후유증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이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제자리 걸음만큼 또 따라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분발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현실적인 진단에 대해서 이렇게 미국에서 보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하는 입장에서 사실 이번에 셧다운 문제가 얼만큼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을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예. 우리가 보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때기 외신에선 제각각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번 셧다운 문제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경우에 따라서는 무디스라든가 이런 게 0.6%포인트 정도 떨어질 것이다. 굉장히 크게 떨어질 것이다. 예. 또 어제 나온 거 보면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런 걸 좀 판단해서 사실 시청자분에 전해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예. 시청자분은 한국경제TV의 방송을 이렇게 했는데요. 외신에서 하는 얘기가 저 외신이 진짜 한국의 언론보다도 안 좋은 언론들이 있거든요. 또 외국 사람이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전부 한국의 전문가보다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때 나름대로 판단이라든가 일관성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하지 않고 자 시청자 여러분도 오늘 셧다운 문제로 해서 미국 경제에 충격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내일은 또 일부 외신이 저도 그 외신은 잘 들어보지 못하겠습니다. 근데 그 외신에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고스란히 전해주면 시청자분은 야 나는 방송을 듣는데 당신 얘기 오락가락하면 뭐겠느냐 하는 이런 입장을 많이 들리거든요. 예. 그래서 방송에서 나와서 이렇게 전문가라고 나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랜 경륜을 바탕으로 해서 그거를 외신에 나오는 얘기를 단순히 전해주는 게 아니라 판단해가지고 시청자 여러분한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이렇게 해도록 해야 되는데 예. 이게 외신에 대한 우상풍조가 있는지 그때그때 얘기하는 것마다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면 아예 차라리 방송에서 전해주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최근에 보면 셧다운 문제는 미국 경기의 둔화를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도 한번 얘기해드렸습니다만 3개월 기간을 반개월치를 이렇게 나눠주면 6분기에 6분의 1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재정 지출 같은 경우는 경기 부양 승수가 1.6으로 어느 경책수당보다도 경기 부양 효과가 가장 큰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사실상 6분의 1 정도가 이렇게 지출이 경직성 경비가 안 되면 당연히 경기는 둔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미국 경기의 그 지표 모습이 지금 월가의 입장에서 가장 관심이 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펀더멘탈 이쪽이 강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체로 보면 이번에 그 셧다운 문제에서 미국 경제 성장률 둔화는 불가피하다. 예. 정도 차이만 문제지. 그러나 미국 경제에서 보면 이번에 9월 17일, 18일 날 왜 출구 전략이 연기됐습니까? 경기가 그만큼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성장률이 충분히 올라가지 못한 상태에서기 때문에 네. 단 4, 4분기에 셧다운 문제에서 미국 경제 성장률 0.1, 0.2%포인트 하더라도 미국 경제 입장에 부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걸 좀 알아야겠죠. 미국 경제가 충분히 올라온 상태에서 0.1, 0.2% 둔화되면 문제가 다르겠습니다는 지금 출구 전략이 연기될 정도로 경기가 회복되지 못한 상태거든요. 여기에 이 뜻하지 않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예. 미국 경제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둔화될 때는 사실 미국 경제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나온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양대 협상이 지금 이제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뤄놓은 상태지. 예. 이걸 다시 하기 위해서는 재협상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협상 측면에서 물론 이번 계기로 해서 빨리 타결될 수 있는 이런 측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또 궁지에 몰리면서 이 재협상에 대해서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그 4, 4분기 성장률보다는 내년 1, 4분기 성장률이 더 관심이 되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원래 재정협상 이슈가 불거지기 전만 하더라도 출구 전략, 그러니까 올해 안에는 적어도 자산의 규모를 조금은 줄이지 않겠냐는 시각이 우세했었는데요. 이번 이슈가 불거지고 나서는 이거는 올해 안에도 힘들다라는 시각이 벌써 엄청나게 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예. 어제 모 사람이 예. 이번에 셧다운 문제에서 미국 경제 충격은 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출구 전략 얘기는 다른 외신의 얘기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출구 전략은 내년 3월 이후로 미뤄질 것이다. 동일한 사람이 똑같은 그 얘기를 합니다. 이건 생각 없이 얘기하는 거다. 자, 미국 경제의 이번에 셧다운 문제에서 예. 경제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출구 전략은 당초 예상도로 얘기할 수 있으면 일관성 있는 겁니다. 그러나 셧다운 문제에서 미국 경제 충격은 적은데 출구 전략은 내년 3월 이후로 넘어간다 하는 얘기는 사실 같은 이렇게 외신에서는 아마 똑같은 외신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 외신 얘기하고 저 외신 얘기하다 보니까 일관성이 없는 상태에서 예. 자 출구 전략이라는 경기의 펀더멘탈이든가 경기의 안정을 해야지 반드시 추진하는데 여기는 충격이 적다. 그러나 출구 전략은 내년 3월 이후로 넘어간다. 이거 어떻게 얘기하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거든요. 예. 그런 각도에서 지금 상태에서 자 그러면 우리가 판단해 보기에는 9월 17일 날 18일 날 출구 전략 연기됐다. 경기가 튼튼하지 못하다. 재정 협상이 시청자 여러분도 셧다운 됐으니까 미국 경제의 긍정적 측면보다는 부정적 측면이 있는 거죠. 성장률을 둘러서 그러면 당연히 출구 전략은 연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출구 전략은 경기 안정 대책이기 때문에 네. 자닛 옐렌이 들어오는 내년 2월 이후로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2월로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시각이 이번에 셧다운과 관계없이 저희들이 방송을 통해서 버냉키 회장에서 제네럴 옐렌으로 교체가 될 때 예. 마지막 연준회에서는 대체로 차기 회장에 대한 예의 때문에 또 출구 전략은 경기가 튼튼해야지 추진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볼 때는 이번에 셧다운 문제와 관계없이 내년 2월 이후로 넘어간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지금 상태에서 어떻습니까? 내년 2월 이후로 넘어간다는 것이 대세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외신이라고 다 좋은 일을 쓴 게 아닙니다. 또 외국에서 나오는 얘기하는 사람들이 다 검증된 사람은 아닙니다. 이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정작 그것이 정확한 정보를 이렇게 알려주고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는데 상당 부분 흐트러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까지 미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좀 들어봤는데요. 이제 다른 주요 국가들은 어떨까 보겠습니다. 먼저 일본 얘기가 되겠는데 상반기에 상당히 강한 회복세를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이 얘기가 잘 들리질 않습니다. 아베노믹스가 잘 들리질 않네요. 예. 지난주에 우리나라에서 컨퍼런스가 열렸을 때 조지 워싱턴 대학에 이렇게 나왔던 교수분이 딱 인상 깊은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이 지금부터는 세 가지의 독배를 마시고 있다 하는 이런 입장을 얘기했는데요. 자, 어제 충격적인 얘기가 나왔죠. 바로 그 상반기, 일본의 그 회계연도 상반기는 4월에서 9월까지입니다. 엔저가 되면, 시청자 여러분, 엔저가 되면 일본의 수출이 증대되고 무역 수지가 개선돼서 외수의 기여도가 높은 상태에서 경제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근데 충격적인 것은 상반기, 그러니까 4월에서 9월까지 일본의 엔저가 이렇게 도모한데도 불구하고 무려 일본의 그 무역 적자가 5조 엔에 육박한 거로 나오고 있거든요. 전형적인 제이커브 혈팩들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세 가지 독배는 뭘까 하면 엔저는 캠플 주사다. 엔저는 캠플 주사다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런 그 캠플 주사는 구조병을 치유하진 못하거든요. 그래서 엔저의 독배를 막고 있다. 그리고 소비세 인상을 하는데요. 소비세 인상은 민간 소비를 위축시킨다. 해서 소비세 인상 독배. 그 다음에 일본이 그 멀러주의 취하고 있는데요. 다른 국가를 안하무 입격을 해서 신사참배에다가 모으는데요. 글로벌사에서는 이것도 독배다 하는데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아마 진행자께서 이렇게 눈빛을 보니까 빨리 좀 진행해달라 하는 이런 눈빛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그 질문을 질문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이 문제를 좀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아베노믹스가 7월 20일 날 아베 정부가 압승을 거뒀는데 불구하고 일부 금융사들이 뒤늦게나마 일본 주식이라든가 일본 펀드를 강조해서 권유를 했습니다는 지금 상태에서는 전혀 딴 모습을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중국도요. 최근에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했습니다. 3분기 경제 성장률을 발표했는데 예상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수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질적으로는 어떤가도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중국 경제 얘기를 많이 하시죠? 중국 경제가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중국이 좀 빨리 회복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최근에 보면 중국이 그 3분기 성장률 7.8%. 이건 얼마냐면 2분기에 올해 7.5%거든요. 중국은 8% 가야 됩니다. 8% 가지 않으면 바로 두 가지 문제가 나오죠. 단기적 측면에서 경착륙 문제, 중장기적 측면에서는 중직 함정 문제. 어제 그 최병일 한국경제연구원 원장께서 아주 인상적인 얘기를 했는데 한국경제 문제가 해서 시간이 갖고 그 문제를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는 중국 경제도 고스란히 그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그 7.5%에서 7.8% 되다 보다 보니까 성장률 자체는 회복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 이제 안정궤도에 도달한다 하는 이런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요. 중국 경제가 그런 평가가 나오려면 시스템적으로 시장 자율적으로 성장하는 게 중요하고 인위적으로 보호버리는 특수한 요인이 발생하면 그거는 중국 경제가 이렇게 자율적으로 회복됐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이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그 2분기 성장률 내용을 보면 총수요항복벌 기회돼서 인프라 같은 정부가 통제력을 갖고 그때그때 요인에 따라서 하는 정부의 재정 지출 기여도가 상당히 높은 거로 나오고 있거든요. 전체로 보면 한 57%까지 이렇게 높은 거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 재정 지출 기여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이 요인이 없으면 아직까지는 중국 입장에서 자율적으로 경기가 회복되는 단계는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더더욱이 중국이 10월 이후부터 수출이 좀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거든요. 중국은 압축 성장하는 것 없기 때문에 대외적인 측면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됩니다. 하는 측면에서 보면 중국이 지금 최근에 보면 위안화가 그 절상까지 되기 때문에 수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미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끌어들이는 이 요인만 없다면 중국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으로 일부 사람들이 불어주는 이런 그 모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 정도는 경계를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주요국들 지금 미국 또 중국, 일본에 대해서 쭉 들어봤는데 이제 유럽이 남아 있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중국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다른 신흥국들 상황에서도 출구 전략 때문에 이제 자금 이탈도 있고요. 근데 신흥국 상황에 따라서 좀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또 유지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걸 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건 일절에서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예. 출구 전략 우려 때문에 자금 이탈하는 국가는 경기 안 좋고 예. 자금이 유입되는 국가는 경기 좋다. 근데 자금에 유입되는 국가도 사실 펀더멘탈은 그렇게 녹록지는 않다. 대표적인 한국 경제가 되는데요. 어떻게 최 원장께서도 그런 말을 지적했습니다는 한국이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상당 부분 미약한 부분이 많다. 자, 정경 부분이, 정치 부분이 경제에 압도한다. 최근에 국회 보시면 알겠죠. 딱 단적으로 시청자 여러분한테 굳이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정치가 경제를 발목 잡는다. 그다음에 입법하는 사람과 집행하는 사람이 갈등을 빚는다. 그리고 정책당과 기업이 따로 논다. 이게 전형적으로 보면 상당히 우리의 펀더멘탈이 쉽게 개선되지 못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국가들, 지금 주가가 흐름이 좋다, 원화절상이 된다 하는 것이 펀더멘탈을 받쳐주면 편한 모습으로 그걸 보여야 되겠습니다는 지금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시청자분 편치는 않으실 겁니다. 이게 언제 예금 인출기식으로 이게 외국 자본이 빠져나갈까 하는 점에서는 너무나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또 그만큼 펀더멘탈이 이렇게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편치는 않을 겁니다. 예. 편치 않으면 사실 모든 투자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이제 유럽을 여쭤볼 텐데요. 하반기 들어서 경제 지표가 상당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화색이 돌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가 또 계속 유지가 될까 하는 부분이거든요. 중국하고도 또 연관이 돼 있고요. 네, 예. 예, 사실 그 글로벌 경제이기 때문에 예. 항상 인접 국가의 경기 모습에 따라서 그때 착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경기 좋죠. 지금 지표상이 특히 PMI 같은 제조업 지표라든가 수질이 좋긴 합니다. 근데 올해 상반기에 실물 경제가 가장 안 좋거든요. 거기에 따른 통계입법상의 베이스 팩트 측면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라든가 기업 경영에서 투자라든가 개인 입장 재테크는 1, 2개월, 3개월 이 정도의 경기 회복세 가지고는 거기다 놓으면 오히려 쥐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1년 이상 유럽 경기가 지속되느냐,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재테크 스팬이 굉장히 길어졌으니까 3년 이상 유럽 경기가 지속되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1, 2개월 가지고 경기 회복세 하는 데선 만약에 그거 가지고 딱 투자했다가 다시 거꾸로지면 그게 오히려 독배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일본 경제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실 그런 측면에서는 유럽 경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는 아직까지는 지속 가능 여부에 있어서 유럽의 위기를 낳게했던 이런 재정 통합 문제가 아직 진일보한 상태는 아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그리스라든가 이런 국가에서 다시 한번 구제 금융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것들이 간헐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예. 바로 유럽 경기가 근본적 문제는 치유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계 경제를 또 주도하고 있는 주요 국가들의 경제 전망 어떻게 될 것인가 자세히 긴급 점검해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